내가 생각하는 이제 스웨이바는 네. 계란찜이다. 계란이 굉장히 싼 음식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계란찜이라는 걸 해놓으면 요리같이 풍성하죠. 스웨이바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파트예요. 네.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정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프 그리고 쇼편에 이어 스테빌라이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을 주실 분은 온 오프로드 장르를 불문하고 세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테스티드 RC 이정우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에 이정우 선수와 함께하는 영상이 제일 재밌다고 언제 또 함께 영상을 찍냐고 댓글로 올라와 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세팅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몇 번째 정도 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교환해서 차량의 롤을 제어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1등이다, 2등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표현을 못 하겠지만은 네. 나머지 차량 세팅을 잘 손은 대지 않는 반면에 스웨이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다른 경기장에 가거나 노면 그립이 바뀌면은 손을 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스테빌라이저를 접근해야 스테빌라이저 셋업을 할 수가 있죠? 코너링을 할 때 차의 모양을 이제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네. 바퀴가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꺾이고, 네. 예, 이런 식으로 왼쪽 앞바퀴 쪽으로 이제 롤이 일어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속을 하면서 코너링을 빠져나오면서 뒷바퀴 쪽으로 네. 롤이 일어나면서 이제 코너링이 마무리가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밸런스를 얼마만큼 내 차를 앞에를 누일 거냐 뒤에 부분을 누일 거냐 네.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이 자연스러움 네. 이런 것들을 다 스테빌라이저가 이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무게중심이 가는 건 쇼크 아닌가요? 쇼크는 이제 앞뒤 피칭과 롤을 함께 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스웨이바 같은 경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에만 이제 관계를 하는데 네. 쇼크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해지면 잘 바꾸진 않습니다, 사실. 네. 예. 하지만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에 네. 예, 빈번하게 바꾸게 되죠.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세팅이 적용이 가능하죠? 노면에 이제 그립이 있고요. 네. 예, 그립이 0에서 10까지 있다고 봤을 때 네. 10이 가장 높은 노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그립이 제일 높은 걸 10이라고. 코너링을 할 때 타이어가 네. 지면에서 밀리지 않고 이제 10 같은 높은 그립에서는 밀리지 않고 딱 버티겠죠. 네. 예, 그런 상황과 미끄러질 때는 타이어가 쭉 미끄러지겠죠. 네. 그립이 이제 뭐 2나 3 정도 된다고 치면은 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타이어에서만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롤을 하는 이 밸런스를 네. 속도와 힘을 이제 스테빌라이저 쪽이 도와주게 되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도움을 줘서 네. 그 다음에 결론이 없었잖아요. 세팅을 해야죠. 어떻게? 그립이 올라가면은 네. 스테빌라이저가 두꺼워지고 네. 그립이 낮아지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얇아지고. 아, 왜냐면은 미끄러운 데서는 타이어가 이제 쭉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많이 미끄러지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의 이 서스펜션에서 롤을 해야죠. 네. 그래야지 덜 미끄러지겠죠. 네. 예. 그래서 얇은 거를 쓰는 거고 음. 하이 그립으로 가면은 이 타이어 그립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확 넘어가려 그래요. 네. 그럼 제어를 해줘야겠죠. 네. 제어를 못하고 롤을 확 먹어버리면 타이어는 그대로 있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이게 받치고 있듯이 그립이 세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롤만 순간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게 바퀴가 뜨면서 그냥 뒤집어져요. 네. 예. 그 많이 항상 경험하는 예, 겁니다. 가장 쉽게 경험하는 거죠. 네. 차의 움직임을 보고 그 스테빌라이저가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뭐 다른 사람 차량들 뭐 로컬 드라이버들 보면은 뭐 잘 롤하면서 싹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네. 내 차는 이제 많이 밀린다. 네. 코너 스피드가 느리다. 네. 푸시 언더가 난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스테빌라이저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푸시 언더는 어떻게 나는 거죠? 생각한 것보다 차가 밀려서 밖으로 크게 회전을 할 때 아, 그럴 때는 스테빌라이저를 앞부분을 이제 낮추게 되죠. 앞쪽이 롤이 더 필요할 경우에 프론트 쪽 스테빌라이저 낮추는 거는 네. 많은 분들이 해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리어 스테빌라이저를 네.
그립에 비해서 높은 걸 꼈을 때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차량 세팅을 다른 분들 도와줄 때 보면은 네. 그립은 이제 제가 정했을 때 트랙이 이제 하이 트랙션이다. 네. 근데 차가 뒤에가 돈다. 네. 차가 뭐 좀 세팅을 봐달라고 하시면은 네. 2.5 이런 게 껴져 있다. 그러면 네. 이걸 높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2.5는 얇은 거니까 제가 봤을 때 기준에 네. 예, 2.9나 3.0 이런 걸 껴서 롤을 억제를 시켜보라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거는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회 때는 네. 솔직히 이정우 선수한테 물어보기도 바쁘고 서로가 다 바쁘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딱 주행을 했을 때 내 스테빌라이저가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그건 평소에 연습할 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시합 때는 이제 올바른 걸 껴야지. 시합 때 이미 그거를 갖다가 뭐 두꺼운지 얇은지 그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연습 주행을 하든지. 야 말을 제발. 다음 시합을 기약해야죠. 머릿속에 있다며. 그럼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시합 끝났다고 봐야죠. 내 스테빌라이저, 리어 스테빌라이저가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경험이죠, 뭐 경험? 경험이에요. 그건 물어봐요. 아니 그거를 이게 두꺼운지 얇은지를 초보자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면 중상급자는? 중상급자 같은 경우에도 잘 못 느껴요. 상급자는 느끼지. 스테빌라이저. 그래 그거를 이정우 선수는 딱 차를 굴렸을 때, 네. 내 스테빌라이저가 좀 두껍네, 뭐 얇네. 이거를 어떤 주행을 보면서 내 스테빌라이저를 낮은 걸 바꿔야 되겠다. 혹은 차를 보면은 말끝이. 차를 보면은 뒤에가 이제 충분히 롤을 하면서 이제 누웠다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스테빌라이저가 두꺼우면은 노면 상황에 비해서 두꺼우면은 롤을 안 해요. 롤 안 한다. 네, 롤을 안 하는 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웠다가 이제 코너가 끝나면은 싹 가속하면은 싹 일어나야 되는데 네. 안 일어나고 이제 휙 돌겠지. 돌거나 뭐. 음. 근데 이제 그립이 높은 상태에서 뒤에를 두껍게 가면은 네. 땡기면 딱 버티면서 그냥 언더가 나면서 쫙 앞으로 가요. 그게 좋은 건가요? 이제 그걸 맞춰야 딱 좋게 맞춰야지. 너무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거는 이 트랙에서 뒤에가 2.8인데 네. 2.7을 껴놓으면은 약간 오버롤을 하고 롤을 더 많이 한다. 2.9를 끼면은 약간 푸시가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2.8을 껴야 되는 트랙에서는 2.8을 딱 껴야 돼요. 그만큼 예민해요. 0.1 단위로. 필링 감을 보고 느낌으로 스테빌라이저를 껴야 된다고 하시는데 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스테빌라이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네,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2.2에 보통 이제 2.2, 예. 2.3 이게 예. 이제 얇은 축에 속해요. 네. 예, 그리고 2.4 넘어가면은 이제 중반 그립, 네. 중간 그립, 네. 2.5, 2.6, 2.7 올라가면서 이제 2.8 되면은 하이 그립. 네. 예, 이렇게 앞에는 그렇고 네.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롤이 많이 필요하고 노면이 슬릭한 노면 있죠. 더트 노면, 네. 바짝바짝하게 잘 다져진 노면. 그런 데서는 뒤에를 2.3도 쓰고 2.4도 쓰는데 네. 보통 그립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2.5나 2.6. 네. 예, 그리고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2.7, 네. 2.8, 약간 하이 그립이다 그러면 2.9, 하이 그립이다 3.0 이렇게. 범프가 뭐 시합 중에 범프가 없다가 범프가 생겼어. 네. 혹은 범프가 아예 처음부터 있었어. 이럴 때는 기존에 장착해 있던 스테빌라이저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범프가 생겼는데 이제 범프가 이제 범프 나름인데 이제 로우 그립에서도 범프가 있는 것도 있고 하이 그립에서 이제 범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로우 그립에서 범프가 생기는 경우에는 뭐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예. 하이 그립에서 이제 노면에 범프가 많이 생기면 조정이 어려워져요. 네, 그죠. 예, 왜 그러냐면은 특히 뒷바퀴, 네. 예, 뒷타이어가 뜬단 말이죠 범프에서. 그죠. 그러면 회전을 많이 하죠. 예, 예. 막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이 바퀴가 땅바닥에 닿을 때 이렇게 돼요 차. 아, 이쪽 밀어버리니까 이쪽이. 예. 예. 그리고 이쪽도 뜨면은 제가 돌려줄게요. 돌다가 착지 또 하겠죠? 또 이렇게 되고. 아, 김연아처럼. 그럼 차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세팅을 접근해야 되냐? 뭐 얇게 한다, 두껍게 한다, 뭐 둘 다 예.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유, 이 안 먹는 구간을 좀 설정하는 편이에요. 스테빌라이저 뒤가. 아, 네, 스테빌라이저의 두께는 두꺼운 편으로 쓰고 네. 예, 그립이 높을 때는 왜냐면은 두꺼워지면은 이 독립 서스펜션을 제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차가. 예, 예. 두꺼워지면 같이 움직이죠. 예,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이제 별로 없어지죠. 네. 그 대신 스테빌라이저가 처음부터 잘 안 먹게, 요 정도는 이제 허당으로 먹게, 요 뒤에 이제 번데기 같은 걸 좀 풀거나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갖고 여유를 주는 편이에요.
요 가는 거는 오픈 안 하실 건가요? 가는 거 뭐 오픈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지금 드린 말씀에 다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밥 먹는 구간을 좀 설정하는 편이에요. 유격을 좀 주는 편이에요. 그럼 로우 그립 섞기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세팅을 안 하시고 로우 그립에서는 뭐 크게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그런 부분. 하이 그립일 경우엔 하이 그립일 때 잔디 서킷인데 막 울퉁불퉁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앞으로 똑바로 못 가요. 제가 막 확 이러면서. 그럼 요게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스테빌라이저를 초기 반응 때 좀 먹통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하이그립에서 1대10 전동 보기들을 굴리시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이게 먹통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네. 1대10 투어링에도 투어링은 아니죠. 투어링은 이제 땅바닥에 붙어서 가니까. 하이그립에서 약간 먹통을 만들어 놓는 게 어느 정도는 네, 해보시면 알 거예요. 도움이 된다. 앞쪽을 설명하면은 이제 네. 앞쪽은 앞쪽은 좀 요 스테빌라이저를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편이고 뒤쪽은 저는 좀 여유 있게 좀 이 번데기를 좀 풀어서 거덕거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안 하는 뭐 세계 챔피언들도 다 그렇게 안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노하우죠. 쇽은 아침에 오후에 결승 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약간씩 오일을 변경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도 대회 때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그립에 맞춰서 스테빌라이저를 변경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한 스테빌라이저로 이게 오늘은 이거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가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장이라 그래도 비가 오면은 네. 이제 노면이 굉장히 미끄럽고 네, 예, 또 많이 주행을 하면은 또 그립이 올라가고 네, 결승 때 되면은 또 그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네, 만약에 뭐 거기 결승하기 전에 트럭이를 굴리면 또 노면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네.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절을 하죠. 시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면 상태가 바뀌니까 뭐 주최 측에서 서킷에다가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왜 이 차를 또 세팅을 하나를 해놓고 항상 잘 달리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어떻게 딱 스테빌라이저를 높인다 낮춘다 이렇게 정확히 답은 내릴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차를 롤을 하게 만들 거냐, 덜 롤을 하게 만들 거냐, 네.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제 스테빌라이저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지상고를 좀 조정해서 조금 더 이제 드롭량을 조정하고 네. 차를 높이를 낮추고 뭐 높이고 이런 걸로 다 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중에 하나인 요소가 이제 스테빌라이저다. 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스테빌라이저를 세팅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게 있나요? 노면 그립, 자신의 드라이빙 스타일.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앞에 스테빌라이저를 얇게 쓰는 편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드라이버, 우리나라 뭐 평균 드라이버보다 예. 프론트 스테빌라이저를 얇게 쓰는 편이에요. 얼마만큼 자기가 조종할 때 차의 무게 이동을 잘 시키느냐, 네.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확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조종을 할 수도 있고 네. 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약간 얇거나 좀 롤을 많이 시키는 상태로 세팅을 해놓고 조종을 해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조종이 좀 더 편하게 조종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껴져 있던 스테빌라이저보다 낮추는 게 좋을까요? 높이는 게 좋을까요? 약간은 높이는 게 조금 더 제어가 편하겠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경기도 많이 나갔었잖아요. 예. 이정우 선수가 주행하는 차와 동일한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네. 이정우 선수가 장착했던 그 서킷에서 그 네. 그립에서 꼈던 스테빌라이저와 그들 A메인들이 꼈던 스테빌라이저의 두께는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비슷해요, 나요?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예, 잘 가는 타이어의 패턴도 다 비슷해지고 컴파운드도 비슷해지고 네. 쇽 스프링도 쓰는 게 다 비슷해지고. 점점 좀 세팅을 하나 그들도 맞춰가고 이정우 선수도 맞춰가다 보면 네. 나중에 결승전 때 딱 보면 서로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거를 다 끼고 있군요. 예, 예. 요새 카피 룸룸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은 차를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면 네. 그냥 이정우 선수가 카피 룸룸에서 뭐 2.7 프론트 뭐 2.4를 꼈다고 그러면 네. 그냥 그 서킷에서는 그 스테빌라이저를 끼고서 그거 시작하는 게 시작하면은 뭐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근데 같은 경기장이라 그래도 노면이 이제 변화가 있으면은 조정을 해야죠. 스테빌라이저를 차량에 조립을 하거나 장착을 할 때 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좀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 예, 잘 만들어 누구 차죠 이거? 이거 마정남 차요. 아, 그래요? 네, 청소를 안 해가지고 들어서 만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지금 지금인데 이게 네. 전동 차량 청소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네. 제가 지금 묵혀놓은 거예요 일부러. 모르시면서 왜 그래? 이 이제 번데기로 네. 요 유격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걸 네. 꽉 조여서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가지고 안 움직이게 돼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근데 매뉴얼에 그런 설명이 잘 돼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스테빌라이저 편을 지금 찍었는데 스테빌라이저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은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확인을 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정남이었고요. 스테빌라이저 편은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신 이종우 선수에게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편은 지상고, 이 지상고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